이번 시간에는 우리 채우기 핸들을 이용한 연속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우기 핸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정 셀을 선택했을 때 셀 오른쪽 아래 모서리 부분에 보게 되면 작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A의 1번 셀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작은 사각형, 점이 하나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마우스 모양이 지금처럼 까만색 십자가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아래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위가 됐든 그때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데이터가 입력이 되더라. 그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을 자동으로 이제 시킬 때 우리가 이 셀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썼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때 이제 셀에 입력한 데이터가 숫자냐 아니냐 그걸로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숫자 데이터를 제외한 다른 데이터, 숫자 빼고 다른 데이터가 만약에 입력된 그 셀에서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채우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가 됩니다. 복사. 계속해서 복사가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우리 엑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일단은 숫자 데이터 먼저 좀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10이라고 쓰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한 칸을 채우기 핸들 할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제 까만색 십자가로 변하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제가 채우기 핸들만 쭈르륵 잡아 당길게요. 잡아 당기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가 전부 다 연속으로 다 들어가긴 하지만 그대로 원래 있던 데이터가 그대로 복사가 됐죠.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10이라고 똑같이 입력해 놓고 이번에 채우기 핸들 할 건데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쭉 잡아 당겨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잡아 당기게 되면 10, 11, 12, 13, 14, 15, 16 쭉 해서 일씩 증가되는 그 숫자가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구분 좀 해보자고요. 얘는 이제 그냥 채우기 한 거, 그냥 채우기 한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요 차이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0이라고 쓰고 5라고 썼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써놓고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할 거예요. 이 두 칸을 다 범위 지정하고 채우기를 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가 요 두 개의 데이터를 범위 잡고 채우기 했어요. 그랬더니 0하고 5라는 이 두 개 값은 5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5씩 늘어난 거예요. 5씩 늘어나서 50, 15, 20, 25, 30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50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40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는 얼마 차이 나요? 10씩 차이 나는데 10이 줄어든 거죠. 10이 줄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10씩 감소되는 그런 값이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셀을 범위 잡고 우리가 채우기 했을 때는 그 두 개의 값 차이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2라고 쓰고 4라고 썼어요. 이 두 개 데이터를 그냥 잡아 당길게요. 그냥 한번 당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당겨보고 해볼게요. 똑같이 데이터 입력해 놓고 이 두 개 데이터를 범위 잡고 컨트롤 키 안 누르고 그냥 채우기를 할게요. 그냥 채우기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요 2와 4는 2씩 차이 나기 때문에 2, 4, 6, 8, 10, 12, 14, 16, 18, 20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2하고 4 이 두 개 값을 범위 잡아놓고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쭉 잡아 당길게요. 쭉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됐어요? 복사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범위 잡았기 때문에 24, 24, 24, 24 하고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요게 이제 숫자예요. 숫자. 얘네들도 아까 채우기 할 때 두 개씩 범위 잡고 그냥 당긴 거예요. 그냥. 컨트롤 키 안 누르고 그냥 잡아 당겼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숫자를 하나만 입력했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일씩 증가되더라. 근데 데이터를 두 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복사가 됐더라. 복사가 된다. 복사가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처럼 두 개 셀을 범위 잡고 그냥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두 셀에
차이값만큼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숫자 하나만 입력했을 때는 그냥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 지금처럼 복사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 두 개 셀을 범위 잡았냐, 한 셀만 범위 잡았냐에 따라서 그냥 채우기를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누를 때도요. 컨트롤을 누를 때도 한 개만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채우기를 하냐, 아니면 두 개를 범위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데이터 좀 입력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길벗이라고 그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길벗이라고 이렇게 한 칸만 써놓고 그냥 채우기 할 거예요. 그냥 얘네들을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번에는 길벗, 그 밑에다가 C나 공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 셀을 범위 잡고 채우기를 쭈르륵 할 겁니다.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복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처럼 문자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한 셀만 블럭 잡고 우리가 채우기를 한 거랑 두 셀을 블럭 잡고 우리가 채우기 한 거랑 지금처럼 이런 차이가 있다. 어차피 복사되는 건 똑같은데 두 칸을 범위 잡았으니까 두 개 값대로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하고 문자하고 섞여 있을 때 좀 보세요. 지금처럼 1장 하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채우기들을 쭈르륵 하게 되면 지금처럼 1장, 2장, 3장, 4장 하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요. 숫자가. 문자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고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두 개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두 개 있다 그 얘기가 1과목 1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있을 때요. 앞에도 숫자가 들어있고 뒤에도 들어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채우기를 쭈르륵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앞에 있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오는 거고요. 어떤 숫자가 변한다? 뒤에 있는 숫자가 변하더라.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숫자가 여러 개 들어있을 때는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숫자가 일씩 증가되면서 채우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장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장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범위 잡고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개를 범위 잡고 채우기를 했더니 이 두 개의 차이값만큼 늘어났죠. 얘도 마찬가지요. 얘도 어차피 숫자가 늘어나긴 하는데 그때 입력된 숫자가 1하고 3이기 때문에 2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채우기를 쭈르륵 하게 되면 지금처럼 2 단위로 그렇게 늘어나면서 13579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날짜 데이터 좀 보자고요. 날짜 데이터 입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짜 입력할 때 12월 25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엔터 치게 되면 이제 12월 25일하고 이렇게 입력이 됐죠. 이 상태에서 셀 한 칸만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1일 단위로 이렇게 증가가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12월 25일이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다가 1월 25일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얘랑 차이가 1개월 차이 나죠. 1개월 차이 나니까 쭉 채우기를 했을 때 지금처럼 1개월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12월 10일이다 라고 입력해 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12월 20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을 잡고 채우기를 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10단위로 10일 단위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도 한 셀일 때는 1일 단위로 증가한다. 1 단위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두 셀을 잡았을 때는 그때 두 셀 차이값만큼 연이 됐든 월이 됐든 일이 됐든 일정한 단위로 이제 채우기가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한번 입력해 보자고요. 시간 입력할 건데 예를 들어서 12시 10분 10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채우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지금처럼 시간 단위로 늘어나요. 시간 단위로. 분하고 초 단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 1시간 단위로 그렇게 증가가 되더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뭐 12시 10분 10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그 밑에 칸에다가 12시 20분 10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얘랑 차이 값은 10분 차이 나죠. 10분 차이 나니까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쭈르륵 하게 되면 이제 10분씩 그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2시 10분 10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12시 10분 20초입니다 라고 그 밑에 칸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쭈르륵 하게 되면 이 두 개 시간은 10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초가 쭉쭉 늘어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한 셀 입력했을 때 날짜를 한 셀만 입력하고 채우기를 하게 되면 1일 단위로 그렇게 늘어나더라. 그리고 시간을 한 칸만 입력하고 채우기를 하게 되면 뭐가 늘어난다? 1시간 단위로 그렇게 늘어나더라. 그리고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두 셀을 입력하고 채우기를 하게 되면 그 두 셀의 차이값만큼 늘어나더라.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입력할 거냐? 1사분기라고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채우기를 쭉 할 겁니다.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또다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갑이라고 한 글자만 쓸 거예요. 갑이라고 한 글자 쓰고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갑을병정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 자라는 글자 한 글자만 쓰고 쭉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럼 자축인묘하고 이렇게 늘어나요. 또 내가 월, 요, 일 하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이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월이라고 요 한 글자만 입력을 해도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하고 쭉쭉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요일을 이제 내가 영어로 쓰겠다. 그래서 sun 썬데이의 약자 sun이라고 쓰고 이거를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요일의 약자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이해가 잘 안 됐죠? 이게 어떻게 늘어나지? 지금 제가 여기다가 쓴 것들은 엑셀이 이런 것들의 순서를 알기 때문에 한 개씩만 입력하고 채우기를 해도 이런 식으로 채워줘요. 그걸 이제 어디 가서 확인하냐?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고급이라고 있고요. 그 고급이란 탭에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일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일반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얘는 어디 들어간다? 엑셀 옵션에 고급에 일반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요. 자, 얘를 이제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것들은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입력한 게 아니라 엑셀을 만들 때 아예 이런 것들 아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것들은 이런 순서들을 전부 다 엑셀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한 글자씩만 쓰고 채우기를 해도 그 값이 순서대로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 A, B, C, D, E, F, G 있어요? 없죠. 가나다라 바바사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 없는 거를 한번 채워보자고요. 없는 데이터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가라고 쓸게요. 가라고 쓰고 그리고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엑셀이 가나다라 바바사 그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A라는 글자 한 글자만 쓸게요. A라고 쓰고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사용자 지정 목록에 ABCDEFG가 있었어요? 없었죠. 없기 때문에 얘도 그냥 엑셀이 모르니까 그냥 복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된 그런 문자 있죠. 그런 문자들은 우리가 데이터 하나만 입력하고도 채우기를 했을 때 그 등록된 문자 순서대로 반복돼서 엑셀에 입력이 된다. 채우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채워진 그 선택 영역 바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자동 채우기라는 이 옵션 단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나타나요. 그때 이 옵션 단추라는 걸 클릭하면은 이제 텍스트가 됐든 데이터가 됐든 이런 것들을 채우는 방법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채우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목록이 나타난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입력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 그 입력할 내용이 있는 그 원문 프로그램이 뭐냐, 그리고 입력할 텍스트가 됐든 데이터 서식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 옵션 목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직접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요 내용 좀 지울게요. 자, 내용 이제 싹 다 지워버리고, 자, 여기에 A의 1번 셀에다 1이라고 입력할게요. 1이라고 입력해 놓고, 얘 이제 셀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만들어 놓고 채우기 엔드를 쭈르륵 할게요. 10까지 쭉 채우기를 했을 때,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요게 생겨요. 지금은 이제 숫자 1만 입력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복사가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다고요. 이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 있죠? 얘 이제 한번 보자고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셀을 복사해라. 아니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할래? 서식만 채우기 할래? 서식 없이 채울래? 빠른 채우기를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셀을 복사를 해라. 첫 번째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요거를 채우기를 쭉 하고 나서 이 옵션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연속 데이터 채워라. 얘를 선택하게 되면 연속으로 데이터를 채우라고 했으니까 내가 1만 입력했어도 2, 3, 4, 5, 6, 7, 8, 9, 10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또 복사하자고요. 복사해서 채우기를 쭉 했습니다. 하고 나서 옵션 단추 클릭하고 세 번째 있는 서식만 채우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집어넣은 그 서식 있죠? 그 서식만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가 돼요. 데이터 빼버리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숫자 1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채우기를 쭉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옵션 단추 누르고 이제 그 밑에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노란색으로 집어넣은 색깔을 집어넣은 그 서식은 빼고 순수 데이터만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좀 보자고요. 쭉 채우기 하고 나서 우리 채우기 옵션에서 빠른 채우기 있죠? 빠른 채우기라는 거를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가라는 글자를 썼어요. 가라는 글자 쓰고 쭉 채우기를 할게요. 쭉 채우기를 하고 나서 이 옵션 단추를 보게 되면 셀 복사할래, 서식만 채우기 할래, 서식 없이 채우기 할래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문자 데이터일 때.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1월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 채우기 옵션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월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새로 생긴 게 뭐가 새로 생겼어요? 월 단위 채우기 하고 여기 이제 새로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12월 25일 하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쭉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채우고 나서 이제 채우기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일 단위로 채우기 할래, 평일 단위로 채우기 할래, 월 단위로 할래, 연 단위로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냐에 따라서 이 옵션 단추에 나오는 이런 메뉴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연속 데이터 입력하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숫자 데이터냐, 이제 문자 데이터냐, 아니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냐, 아니면 이제 날짜 데이터냐, 시간 데이터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지 말고 직접 엑셀을 켜서 실습을 직접 해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A 1번 셀의 값을 4씩 증가하여 20까지 입력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A 1번 셀에다가 4라는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 연속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4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하는 방법 잘 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을 때 A 1번 셀에다가 이제 4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요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편집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채우기 하고 있죠. 자, 이곳에 들어가 주면 돼요. 이 채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이게 계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열을 선택하면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 데이터라는 이 대여 상자가 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방향도 물어보고 나한테 이제 유형도 물어봅니다. 방향은 이제 데이터, 연속 데이터를 입력할 때 행 방향으로 집어넣을래, 열 방향으로 집어넣을래,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이라고 있는데 이 유형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 데이터 채우기를 할 때 데이터의 종류를 이제 지정할 수 있게 해줘요. 선형이라는 거는 이제 단계값만큼 더하기를 해서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급수다라고 하게 되면 급수라는 거는 단계값만큼 곱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 말 그대로 이제 날짜를 지정한 값만큼 증가시켜서 이제 입력할 때 쓰는 거고, 자동 채우기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 대여 상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엑셀에서 채우기 했을 때,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그거랑 이제 같은 결과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자동 채우기요.
여기서 이제 날짜라는 걸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날짜 단위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 날짜 단위에는 일도 있고 평일도 있고 월도 있고 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추세라고 있죠. 이 추세라는 거는 우리가 셀에다가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그 값과 두 번째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의 차이만큼 이제 선형 추세가 됐든 급수 추세가 됐든 그런 것들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거.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단계값은 몇 단계, 몇씩 증가시킬래? 증가 또는 감소할 그 값을 이제 지정하는 거고요. 종료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증가값은 연속 데이터가 언제 끝나는지 그 끝나는 값을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종료값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제 문제대로 해보면 우리 얘를 이제 채우는 방향은 이제 행 방향으로 할 거고 그때 이제 4씩 증가되게 할 거예요. 4씩 증가되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 4씩 더해줘라 해서 선형을 선택해주면 되고 그때 이제 단계값은 이제 4씩 증가되게 해라. 그때 끝나는 값은 얼마다? 20이다 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행 방향으로 4씩 증가되는 그 데이터가 쭉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나온다? 20이 될 때까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다시 이제 열 방향으로 한번 데이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에 들어가고요. 우리 계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연속 데이터하고 나오죠. 이번에는 방향 열 방향으로 바꿀 거고요. 이번에는 선형이 아니라 급수 곱하기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때 단계값은 4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값은 제가 20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4 곱하기 4를 해서 16이 나오는 거고 16 곱하기 4를 해서 64가 나오는 거고 근데 제가 아까 종료값을 200으로 했기 때문에 그 256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도 한번 해볼게요. 날짜를 예를 들어서 제가 2030년 1월 1일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입력해 놓고 자, 우리 채우기에 들어가서 이제 계열에 들어가서 이제 날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1단위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종료되는 값은 2030년 1월 10일까지만 해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확인 버튼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의 간격이 열의 너비가 좀 좁아서 그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조금 크게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날짜가 이제 1일 단위로 쭉쭉 커지는데 그때 이제 며칠까지 가라? 10일까지 가라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1월 10일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단위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채우기에 들어가고 계열에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월 단위로 하는데 그때 이제 방향을 열 방향으로 해라. 그때 1개월씩 증가시킨 게 아니라 2개월씩 증가시켜 달라. 그때 이제 끝나는 값은 2030년 12월 1일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2개월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나서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날짜를 입력하고 나서 계열을 선택했을 때는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평일 단위로 나타내라. 그 다음에 월 단위로 나타내 주세요. 연 단위로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단값을 1개월 단위로 할래? 아니면 1일 단위로 할래? 아니면 며칠 단위로 할래? 몇 년 단위로 할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날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세 얘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이제 10이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다가 2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을 이만큼 이제 범위 잡을 거예요. 범위 잡아놓고 우리 채우기에 들어가서 계열에 들어가서 우리 추세라는 거 선택해주고 선형을 해볼게요. 선형이요. 선형이라고 해놓고 확인이요. 확인하게 되면 얘랑 두 개 값의 차이는 10씩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 그거를 이제 행 방향으로도 한번 해보자고요. 옆에다가 이제 20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데이터 범위 잡을 겁니다. 범위 잡을 때 이제 여기까지 범위 잡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에 들어가서 계열에 들어가서 급수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추세 한번 찍어 보자고요. 급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곱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요 10이라는 데이터랑 20이라는 데이터는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얘랑도 2배 차이 나는 거고 지금 얘랑도 2배 차이, 얘랑도 2배 차이에서 2배 차이씩 그렇게 곱해서 이제 결값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종료가 있고 셀에 있고 당일값이 있고 종료값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결과값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선형은 더한다 그랬어요.
셀에다가 이제 1이라고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단계값은 1씩 증가시키게 해주세요. 1씩 더해라 그거죠. 선형의 더하기니까. 그때 이제 종료되는 값은 10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면서 몇 가지 가라? 10까지 가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하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급수를 선택하게 되면 얘는 이제 곱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작되는 값은 1이요. 그때 요 값에다가 이제 얼마씩 곱해라? 50 곱해라. 50 곱하는데 그때 종료되는 값은 30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냥 맨 처음에 이제 1이 있을 거고 급수니까 얘는 이제 50 곱해라 그거죠. 그래서 1 곱하기 5를 해서 5가 나오는 거고 5 곱하기 5를 해서 이제 25가 나오는 거예요. 25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25가 나오겠죠. 근데 종료값이 지금 30이기 때문에 125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요. 날짜를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셀에다가 4월 10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했어요. 4월 10일이요. 그때 당일값은 1로 되어 있고요. 종료되는 값은 이제 12월 25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날짜를 선택했을 때는 일 단위로 하겠다, 월 단위로 하겠다, 평일 단위로 하겠다, 연 단위로 하겠다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일 단위로 하게 되면 1일씩 증가시켜 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4월 11일, 4월 12일, 4월 13일, 14일, 15, 16, 17, 18, 19, 20 해서 12월 25일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놓고 월 단위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몇 개월씩 증가시켜라? 1개월씩 증가시켜라 그거예요. 그래서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 하고 쭉 늘어나서 12월 10까지만 딱 가겠죠. 왜? 종료되는 값이 12월 25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채우기 엔진을 한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1 하나만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값이 복사가 되더라. 그래서 전부 다 1로 전부 다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라는 걸 선택했을 때요. 지금 얘 보면은 1하고 3하고 이렇게 입력한 거죠. 1하고 3하고 입력을 해놓고 선형을 선택했을 때 이 두 개 값의 차이는 2씩 차이 나기 때문에 2씩 증가돼서 13579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급수를 선택했다. 급수는 이제 곱하기라 그랬죠. 1하고 3은 이제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3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나오고 3배씩 차이 나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 나올 거고 3, 9, 27에서 27이 나오고 27 곱하기 3에서 이제 81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주고 다음 중 결과값이 틀린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